그동안 오형식을 공부하면서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는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었지만 현재 분사 ing는 쓸 수가 없었죠. 물론 사역동사 have는 예외적으로 현재 분사 ing도 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사역동사와 비슷하지만 사역동사는 아닌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못 쓰고 대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써야 됐고, 수동적이면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었지만 능동적이더라도 현재 분사는 쓸 수가 없어서 사역동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첫 번째, 사역동사처럼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경우에는 to를 썼고, 두 번째로는 사역동사는 주어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준사역동사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목적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to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왜 help에 대한 설명은 없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help에 대한 문제를 곧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정리했던 것에 힌트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고를 썼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와서 그가 거기에 확실히 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목적지까지 그를 데려다 준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런데 2번 I helped him to go there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을 땐 내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가 거기에 갔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 교통편 같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도와주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문장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처럼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쓰면 그가 아버지를 도와서 확실하게 집을 페인트 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페인트 칠했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2번처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쓰면 아버지가 집을 페인트 칠할 수 있게 도왔다는 건데 아버지가 페인트 칠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페인트 칠할 수 있도록 페인트랑 붓 같은 것을 사다 드리기만 하고 같이 페인트 칠은 안 해서 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수가 있겠죠. 이것저것 다 사다 드렸는데 아직 페인트 칠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래 문장 help는 5형식뿐만 아니라 3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3형식이더라도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걔 어제 뭐 했대? 그러면 B가 He helped paint the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동사 help를 삼형식에 사용할 경우 to를 많이 생략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준사역 동사에 포함되는 get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뭐뭐 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have보다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일 때 부드러운 어감을 전달한다고 준사역 동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준사역 동사 get은 사역 동사 have와 굉장히 비슷해서 병원, 자동차 수리센터, 미용실 같은 장소에서 혼용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get은 나 뿌리 염색했어. 아니면 그냥 염색했어처럼 미용실에서는 have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get은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 get이나 have나 둘 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 got my hair dye 이렇게 말하면 미용사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머리 염색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아래처럼 I dyed my hair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염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역동사 have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동사 have를 이용해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거고 그냥 I repaired my car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직접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다릅니다. 준사역 동사 get이 미용실 같은 곳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된다는 차이점 이외에도 get은 결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my room cleaned 이렇게 말하면 뜻이 나는 방을 청소해 놨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I cleaned my room 이건 나는 방을 청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청소해 놨다랑 청소했다. 미묘하게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예문처럼 I had my room cleaned. 이렇게 사역동사 have를 이용해서 말을 하면 청소 과정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민이 아닌 우리들은 그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동사 get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의 모든 영상에 동사 get이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get은 정말 뜻이 많아서 모든 형식에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He got to the airport on time.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는 도착했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렇다는 건 뒤에 있는 to the airport와 on time은 모두 부사로서 형식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이 형식에 사용된 get은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 동사 he got만 가지고 말이 안 되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동사를 보충해줄 보어, angry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형식의 get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무엇 무엇을 얻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얻다라고 하면 무엇을 얻었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형식의 get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가져다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고 참고로 이 문장은 He got some money for his parents. 이렇게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배운 오형식 He got me to go home early. 이 문장에서 집에 가는 건 me, 나인데 앞에 동사가 got,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to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he got his car repaired. 이 문장에서 그의 차는 수동적으로 수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과거 분사 repaired를 썼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어느 정도 이해됐다 싶으신 분들은 형식 안에 형식을 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 promised myself to work out every day. 이 문장에서 운동을 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오형식 문장이고 promise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to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는 건 다짐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같은 관계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만 따로 떼어서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볼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I work out every day 이렇게 1형식 문장이 5형식 문장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every day는 부사고요. 다음, he told me to be honest. 여기서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만 따로 보면 I am honest라고 하는 2형식 문장이 5형식이라고 하는 전체 문장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을 안 드려도 왜 밑줄 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밑줄 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만 보면 I follow the rule 이렇게 5형식 문장 안에 3형식 문장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만 보면 I buy my parents something 5형식 안에 4형식 문장이 숨어 있고요. 마지막 문장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나에게 그녀가 샐러드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도와주는 건 나이고 샐러드를 만드는 건 그녀이기 때문에 5형식 문장 안에 5형식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 told 다음에 to를 썼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help 뒤에 또다시 to를 쓴 거죠.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지금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냉장고에서 주스 꺼내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아래 문장처럼 되겠죠? 그리고 이때 동사가 help니까 뒤에는 to를 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형식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의
어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영어를 읽으면서 어순에 따라 표시를 해볼까요? Mom is helping her daughter to take out some juice from the fridge. 화살표가 어떤 식으로 뻗어가고 있나요? 주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게 영어의 어순입니다. 문장의 주체인 주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어순은 어떨까요? 엄마는 그녀의 딸이 냉장고에서 주스 꺼내는 걸 도와주고 있다. 화살표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문장의 흐름,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형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